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뭔가 좀 대단한 하루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시초가 강했는데 약간 또 탄력이 둔화했다가 지금 보니까 다시 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금요일 오전장 시황할 때 2차 전지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그랬는데 오전에 밀리면서 끝났었죠. 오늘 다시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날 로봇, 인공지능도 다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로봇주들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도 계속 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 하이닉스 초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강세 이끌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도 강세 이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섹터도 좋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진짜 BH라든지 그다음에 LG노텍 이런 것들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학회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바이오 섹터주들도 나름 강세 선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쪽을 들으라고 한다라면은 역시 약간 좀 소비주입니다.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들 화장품 좀 안 좋고요. 유통주들도 좋지 못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반등에 나섰고 자동차도 오늘 좀 좋지 못합니다. 역시 2차 전지가 살아나고 반도체가 강하다 보니까 룸이 좁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조정 들어간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보신다라면은 뭐 건설 쪽들도 뭐 그동안 좀 재건 이슈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른 중소형주들은 좀 차익실현 매물 써서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주들도 일부는 좀 약세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큰 특징으로 보면 반도체 안에서도 뭐 그동안 좀 쉬었던 기판주들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지수가 그래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자동차와 나머지들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해가 쨍뜬 강한 쪽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큰 틀에서는 AI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모두 다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 이런 흐름을 언제까지 타고 가봐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데요. 알려주시죠. 네, 뭐 인공지능, 챗 GPT, 로봇 이런 쪽들이 1월, 2월 달에 계속 지도를 했던 섹터들입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아직 뭐 끝난 게 아니다, 고평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해외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특히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뭐 줄을 서시오더라고요. 거의 줄을 서도 못 구한다. 뭐 오죽하면은 지금 GPU 같은 경우 앨런 머스크는 마약보다 더 구하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효과가 시장이 크고요. 그 부분은 인공지능 챗 GPT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좀 계속적으로 좀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히 로봇 관련주들 보면은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포스코랑 협업한다 그러면서 급등한 상태고요. SPG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대적인 너무 저평가다 뭐 이런 레포트도 나오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은 뉴로메카 위주로 좀 보시는 게 가장 편하다. 뭐 SPG도 그때 같이 두 개 좀 짚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이쪽은 좀 솔루션 쪽입니다. 이쪽은 뭐라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인공지능 로봇이 잘 갈 때 결국 수혜주는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약간 솔루션 쪽 분야들은 좀 생각보다는 지금 주가 흐름이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반도체 효과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AMD도 쫓아가야 되고 AMD는 어디에 그럼 수주를 주겠니? 이렇게 하면 결국은 답은 삼성전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 또 그동안 부진했던 기판 업체들까지도 수단매가 돌고 있고요. 향후에 좀 공정 쪽에서 좀 좋아진다라면은 후공정 이런 쪽들이 조금 좋아질 개연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을 한번 챙겨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고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좀 뻔합니다. 좀 뻔한 종목만 사시면 되거든요. 안 뻔한 종목, 신규로 뭐 새로운 이상한 종목 찾기보다는 시장에서 가고 있는 종목 조정받을 때 뻔한 종목 사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라면 저항대가 한 12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챙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엔비디아 효과도 효과지만 뭐 일단은 지금 재고가 이제 거의 피크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자 우위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입니다. 사실 지금 재고 아직 많고요. 지금 막 밀어내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램이나 낸드 가격도 계속 하락 중이고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엔비디아 효과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계속 좀 영향을 주고 있고, 중국이 이제 마이크론 밀어내고 그 빈자리를 우리도로 채우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이 못 채우게 하고 있죠. 여기서 국내 업체들이 어떻게 줄타기를 잘 하는지도 향후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잘 나가는 종목군들 한눈에 좀 들어오도록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키워드는 반면에 약한 쪽입니다. 소비자 쪽에 앉혔습니다. 화장품, 유통, 음식료 이런 종목군들이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곧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뭐 도장 안 찍고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부채한도 협상의 주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안을 계속 동결한답니다. 예산을 동결하면은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럼 시장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연준에서는 말을 하죠. 물가가 4% 이하로 잘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고민도 고민이겠습니다만 부채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6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해 본다라면 결국은 금리 올라가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고, 이러다 보니 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이자 내기도 바쁜데 코로나 시대처럼 막 돈을 퍼서 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소비했던 부분들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갑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소비주들 약합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 전반 다 약하고요. 여행 관련주들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지금 백화점 같은 유통업체들도 지금 다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시그널이 나오고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유통주들과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일부 실적주들이라든지 기술적인 대응 외에는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을 지속 좀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소비 섹터는 이번에 이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군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자 의견 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T인데 여기서 디스플레이 섹터도 강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OLED 관련된 종목군들 있죠. 이 반도체 쪽으로 너무 쏠리면 이쪽으로는 또 매개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계속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 오늘 시세 분석해 주시죠. 네, IT는 한 방향입니다. 반도체가 가면 IT 소부장 부분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상 그렇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F의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슬슬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가 되고, 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차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중요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가 없다라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폴더블폰 이슈도 계속 올라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신재 업체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쪽들도 이제 애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살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좀 헤매던 LX 세미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LX 세미콘 올라오니까 BH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LG 이노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가 좀 디스플레이 3대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동안 좀 많이 쉬었었죠.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들은 하나로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뻔한 종목 사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종목 너무 뻔해하지만 그 뻔한 종목의 수익이 지금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뻔한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전략을 계속 쓰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되고 지금 시장의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공략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좀 개별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중대홍수 쪽에서 좀 승부를 내야 되겠다. 1, 2, 3월 또 특히 3월, 4월
또 5월까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최근에 4월, 5월달 동안 좀 개별주 장세였다라면은 조금 다시 중반기에는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결국은 지수가 간다라고 생각하면 지수에 연동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할 수 있는 쪽들, 특히 IT 쪽에서 계속 찾아보시는 전략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IT 섹터 한 방향으로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 뭐 반도체 두루두루 상당히 강한데 오늘 이런 얘기들 좀 길게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